권력 때문에 친조카를 죽인 삼촌이라. 와,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한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소년왕, 단종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살짜리 어린애가 왕이 됐는데 야심만만한 삼촌이 그 자리를 떡하니 노리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뭐 역사 속 진론? 아니죠. 이건요, 충성과 배신 그리고 절대 권력을 향한 그 쟁탈전이 얽히고 설킨 진짜 한편의 정치 스릴러,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이 어떻게 짜여졌냐면요. 한쪽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서 어린 왕을 지키려는 수호자팀, 김종서 장군과 충신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저 왕위는 원래 내 건데? 라고 믿었던 야심가, 바로 왕의 친삼촌, 수양대군이 이끄는 야심가 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비극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씨앗은요, 사실 단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약점이었던 한 왕의 외로운 시작을 한번 들여다보죠. 단종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정말 끝판왕이었어요. 조선 최초로 정식 왕비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 바로 적장자였거든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계승자였죠. 근데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종을 낳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고 그를 보호해줄 할머니, 그러니까 대비도 없었어요. 시작부터 정말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 문종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 이 어린 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걸 안다. 제발 부디 이 어린 세자를 태산처럼 굳건히 지켜달라. 이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아들을 신하들 손에 맡기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졸였을까요? 하지만 이 분한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쿠데타 중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공식 기록, 바로 이 단종실록은요, 원래 이름이 노산군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수양대군, 즉 세조의 사람들이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린 이 공식 기록만 믿을 게 아니라 진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기록을 좀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계획은 진짜 잔인한 만큼이나 치밀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죠? 바로 김종서 장군.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까? 일단 밤에 슬쩍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어이쿠, 내 모자에 달린 장식이 부러졌네 하면서 꾀를 내죠. 결국 김종서를 속여서 그의 아들이자 든든한 보디가 되었던 아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게 만들어요. 자, 이제 호랑이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종서가 달빛 아래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자객들이 철퇴로 그냥 내리쳐버립니다. 그의 마지막 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정말 쿠데타의 잔혹한 클라이맥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코 오지 않을 정의를 향한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가장 큰 정적을 제거했으니 이제 거칠 게 없죠. 수양대군 세력은 그대로 궁궐로 쳐들어가서 미리 만들어둔 살생부의 이름이 오른 핵심 인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단 하룻밤 만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이 모든 피바람의 결과는 뭘까요? 네, 단종의 짧은 통치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고작 15살의 나이에 그 무서운 삼촌에게 왕위를 넘겨주도록 강요받았던 거죠. 자, 왕좌를 빼앗긴 소녀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게 되죠. 단종의 쓸쓸한 마지막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왕의 칭호는 당연히 박탈당했고요. 이제 노산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멀고 고립된 땅 영홀로 유배를 떠나게 돼요. 처음에는 사방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천연 감옥 같은 청령포에 갇혔다가 나중엔 홍수 때문에 읍내에 있는 관풍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의 세상이 이 작은 누각 하나로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 외로운 유배지에서 그가 직접 쓴 시를 보면요, 그 슬픔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원통한 새 한 마리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그림자 푸른 산을 헤매네. 밤은 깊어 잠 못 이루니 내 슬픔 끝이 없구나. 아, 여기서 이 자규라는 새가 바로 두견새인데요. 이게 그냥 새가 아니에요. 한국 문학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징이거든요.
억울하게 나라에서 쫓겨나 피눈물을 흘리며 죽은 왕이 이 두견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종은 이 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봤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가장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조차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다 달라요. 그의 나이 고작 17. 이 어린 왕의 삶은 결국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럼 단종은 대체 어떻게 죽었을까요? 기록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공식 기록, 즉 세조 때 쓰인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되어 있죠. 너무 편한 결론 아닌가요? 반면에 후대 기록을 보면요. 사약을 가져온 사람이 망설이니까 한 관리가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관은 시신이 숲에 버려져 새들의 밥이 되었다고 썼다가 나중에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 엇갈리는 기록들이야말로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가꾸려 했던 승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요,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보다 강했던 한 남자의 충심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조가 내린 명령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역적인 노상군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삼족을 멸한다, 아시죠?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자식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냥 시신을 걷어주기만 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협박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명령을 어뭉도라는 한 지역 관리가 정면으로 어깁니다. 그는 차마 버려진 어린 왕의 시신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밤에 몰래 숲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등에 업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사슴이 잠들어 있던 자리에 눈도 쌓이지 않았다는 그곳에 어린 왕을 고이 묻어줍니다. 정말 모든 걸 내건 믿을 수 없는 충심이었죠. 하지만 정의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종이 죽은 게 1457년인데 그의 숨겨진 무덤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거의 100년 뒤고요. 그리고 노산군이 아니라 다시 단종이라는 왕의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무려 2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걸었던 충신 어몽도 역시 사후의 벼슬을 받으며 그 충심을 인정받게 되죠. 정말 길고 긴 정의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지만 과연 그 이야기까지 전부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수양대군은 왕자를 차지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결국 단종의 비극 그리고 엄흥도의 용기입니다. 기억이라는 게 어쩌면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